중국이 내부 소요 사태를 비롯한 전국적 차원의 반시진핑 운동에 대비해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인터넷이 인민 분열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겠다 그러면서 인터넷 정보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내에서 무슨 낌새가 있길래 중국 당국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7일 천안문 사태 발발일인 지난 6월 4일을 전후해서 상하이, 충칭, 안후이, 윈난의 당 비서들은 하반기 계획을 위한 국가안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치적 문제의 징후, 특히 주요 비상사태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있어서 안보는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베이징 청년보의 유책 공식 계정인 정치지식은 각 지역별 국가안보회의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는데, 첫째는 국가정치안보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전문가 류지는 RFA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가안보회의를 각 지역의 당서기가 주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대하다는 의미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정권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공산당이 처해 있는 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류진에 따르면 지금의 중국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의 확고한 유지와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4억 중국 인민들의 사상 및 행동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케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화통신은 지난 6월 4일 신시대 중국 국가안보 개념은 내용과 범위 면에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정치, 군사, 영토,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이버 등 공간과 시간 면에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며 사회 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보 개념을 미화하면서 중국 인민의 삶 곳곳에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14억 중국 인민 모두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가 각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성장 또는 시장이 아니라 각 지역의 당서기가 맡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국가 체제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우리 개념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중국은 준전시 상태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공산당이 직접 국가안보에 대한 주의권을 갖고 업무를 처결해 나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상황에서는 중국의 정치 안보, 특히 정권과 제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사상이 중국 내에 퍼지지 않도록 고강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고, 특히 소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요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당서기가 직접 선봉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실상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쇠퇴와 이로 인한 높은 실업률, 가계 경제의 몰락 등에 중국 인민들이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중국은 서방 세계로부터 강력한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중국 상황은 지난 42년간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풍성한 성장을 했던 시기하고 대비되면서 심각한 권력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런 인민들의 동요를 맞는 방법은 철권 통치밖에 없다는 것이 자유아시아 방송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시진핑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일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를 비롯해가지고 덴마크와 홍콩 등 3개 대학 연구진이 지난 5월 27일 저널 오브 컨템포러리 차이나가 온라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상하이 봉쇄 후인 2022년 9월 10점 만점에
7.8을 기록하면서 상하이 봉쇄 직전인 그해 3월에 8.6에서 급락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 같은 지지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에 조사된 8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이런 지지도 급락이 2022년 11월 말 중국 여러 도시를 휩쓴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연구진에 의하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중국이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봉쇄를 단행한 직후인 2020년 5월 역대 최고인 8.9까지 치솟았다 그러면서 이후 2년간의 대중의 지지는 8.5 이상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뢰를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창궐과 그로 인해 인구 1천만여 명의 우한이 봉쇄된 것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유일한 대형 정치적 이벤트로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집 효과라는 것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단기간에 상승한 효과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지세가 2022년 들어서 반전됐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가장 크게 촉발한 사건은 재앙적인 상하이 봉쇄였을 듯하다 그러면서 2022년 초까지 반복된 빈번한 봉쇄가 이미 학대와 고통을 유발했고 사람들의 인내심과 신뢰를 마르게 했는데 2022년 봄 상하이의 봉쇄가 대중의 신뢰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을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서 대체로 침묵했던 다른 도시의 주민과 달리 상하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했고 갈수록 정신 나간 통제 정책과 그에 따른 고통과 불만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노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지 시위로 불리는 이런 상하이 시민들의 대대적인 시위로 중국 당국은 그동안에 시진핑의 위대한 치적이라고까지 지켜세웠던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해 12월 돌연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2월에는 국경마저도 완전 개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구가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중국과 같은 통제사회에서 대대적인 선전선동으로 어떠한 정책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찬사를 받도록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들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압박 강도가 심해지면 민심 이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중국에게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상실을 유발하며 정권에 막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중국 당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중국 상황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통제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중국은 만리 방화벽이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인터넷 감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국 내에서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보고 더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7일 최근 온라인에서 중국 인터넷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중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기사 작성자는 중국 인터넷에서 많은 양의 콘텐츠, 특히 2005년 이전의 정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 삭제는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시에티엔 교수는 VOA에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의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 인터넷 정보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진 정보의 대부분은 시 주석이 집권하기 전에 게시된 것으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 당국이 이런 인터넷 통제는 아마도 시진핑과 그 이전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이는 지금 중국의 인터넷에서 과거의 지도자들과 시진핑을 비교하면서 반시진핑 운동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자비한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진핑 정권의 안보에 유의한 정보들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유익한 정보들만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제2의 분서 갱유이고 제2의 문화 대혁명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진핑 정권이 만들어낸 정보만 인터넷에서 보게 하고 시진핑 정권의 불리한 내용들은 아예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자
기억하지도 말라 하는 것인데 이런 정보 통제를 중국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동안 시진핑 정권이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 온갖 달콤한 선전선동을 해왔지만 중국 인민들이 그런 공산당의 말들에 이젠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이에 당황한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과거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정보 통제는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미 중국 청년들은 인터넷 우회로를 찾아서 서방의 인터넷을 얼마든지 찾아보고 있고 또 중국 인민들 역시 해외에 나가면 수많은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완전히 속고 있었다. 바로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